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만남이 운명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깊은 상처와 용기, 그리고 2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아픈 진실이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21살의 선택. 1985년 서울 어느 작은 고시원. 영수가 정말 괜찮겠니? 룸메이트 순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영숙은 작은 손가방 하나만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21살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응, 이게 최선이야.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인 남자친구 민호와의 사랑은 그야말로 운명 같았으니까요. 영수가 미국 유학이 확정됐어. 2년 정도면 석사 마치고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민호의 말을 들었을 때 영숙은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기다릴게. 2년 정도야 뭐. 하지만 민호가 떠난 지 한 달 후 영숙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영숙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화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호 오빠의 꿈을 망칠 순 없어. 그때는 지금처럼 국제전화도 쉽지 않았고 이메일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영숙은 홀로 모든 걸 견뎌내야 했습니다. 사랑의 집 앞에서. 아가야. 미안해. 영숙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의 집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보육원 앞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구나. 나도 아직 어리고 돈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셨고. 아기는 작은 손으로 영숙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기 원장님이 좋은 가정에 보내주신대. 너를 진짜로 사랑해줄 부모님을 찾아주신다고. 엄마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거야. 영숙은 아기의 이마에 마지막 키스를 하고 보육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15년 후 1999년. 시간이 흘러 영숙은 성실한 직장 생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중견기업의 경리부장까지 올랐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야근이에요? 동료 미정이 물었습니다. 네, 마감이 내일이라서요. 영숙은 항상 일에 매진했습니다.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만 그 아이 생각이 조금이나마 잊혀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창고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중 영숙은 한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급하게 돌아서서. 그 남자는 정태현이었습니다. 새로 입사한 영업부 과장이었죠. 첫 만남부터 그는 영숙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랑. 영숙 씨, 커피 한 잔 어때요? 정태현은 영숙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관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는 참 신비로워요. 항상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무슨 큰 비밀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눈빛에는 따뜻함만 있을 뿐 캐묻고 싶어 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자라났습니다. 영숙에게는 두 번째 사랑이었지만 이번에는 더욱 소중했습니다.
상처받은 만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새로운 가족. 영수가 나와 결혼해 줄래? 태연이 프로포즈 했을 때 영숙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태연 씨, 저에게는 말씀드리지 못한 과거가 있어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지금이고 앞으로잖아요. 태연의 따뜻한 말에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후 영숙은 아들 준호와 딸 수진을 낳았습니다. 준호가 태어났을 때 영숙은 병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키울 수 있구나.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는 더욱 감격스러웠습니다. 작고 예쁜 딸을 보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딸이었다면 이 아이처럼 예뻤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마음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지금의 행복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운명의 재회. 20년 후 2019년. 엄마, 오늘 남자친구 데려와도 돼? 대학교 3학년이 된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벌써? 우리 수진이가? 엄마, 나 이제 22이야.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마음에 들어 할 거라고 확신해. 수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영숙은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저녁에 데려와. 아빠랑 준호 오빠도 함께 먹자. 그 청년. 저녁 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과 함께 들어온 청년을 본 순간 영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25년 전 민호의 눈빛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호라고 합니다. 재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영숙은 계속해서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웃는 모습, 말하는 투, 젓가락 드는 손까지 모든 것이 민호와 닮아 있었습니다. 재호는 어떤 일 하세요? 태연이 물었습니다. 아,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하고 있고 지금은 IT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입양되어서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 그냥 손이 미끄러졌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심의 시작.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못 자겠어? 태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더워서. 영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딸의 남자친구가 혹시 25년 전에 잃어버린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고요? 다음 날 영숙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다락방 깊숙한 곳에 숨겨둔 절대 열어보지 않으려고 했던 상자였죠. 상자 안에는 1994년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 그리고 사랑의 집에서 준 작은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아 1994년 3월 15일 출생.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호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탐구. 조심스러운 접근. 수진아, 재호군. 생일이 언제야? 영숙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3월 15일이야. 왜? 영숙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참, 양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래? 응, 아주 좋은 분들이야. 아버지는 선생님이시고 어머니는 간호사셨다가
지금은 전업주부시래. 그런데 왜 이렇게 재호에 대해 궁금해해? 수진이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되어보니까 딸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 거야. 사랑의 집을 찾아서. 영숙은 다음날 회사에 반차를 내고 사랑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25년 전 그곳은 작은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제법 큰 복지시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5년 전에 이곳에 아이를 맡긴 적이 있는데 접수처 직원이 영숙을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25년 전이요? 그럼 개인정보 때문에 쉽게 알려드리기 어려운데 제발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영숙의 간절한 표정을 본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원장님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하지만 크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많거든요. 원장님과의 만남. 박영숙 씨, 맞나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원장님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네,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그때 얼마나 우시던지 마음이 아팠어요. 1994년 3월에 남자 아이를 맡기셨죠? 네,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을까요? 원장님은 한참 생각하더니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여기 있네요. 김재호.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서 잘 자랐어요. 양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셨거든요. 김재호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양아버지 성을 따라서 김씨가 되었어요. 왜요? 혹시 그 아이를 아세요?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은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확신이 섰습니다. 재호는 분명히 25년 전에 잃어버린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느님,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영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멍하니 서 있고 TV를 보다가도 화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죠. 자신의 딸이 친오빠와 사랑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폭풍 전야. 재호의 의심. 수진아, 어머니가 좀 이상하시지 않니? 재호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둘은 대학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뭐가 이상한데? 지난번에 집에 갔을 때부터 나를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아.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 그냥 내 착각이겠지. 우리 엄마는 원래 깊게 생각하는 스타일이야. 하지만 재호의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영숙은 재호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거든요. 또 다른 의심. 재호에게도 영숙을 처음 봤을 때부터 묘한 기시감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친근함. 그리고 영숙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묘한 슬픔. 혹시 재호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양부모님은 항상 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입양하라는 것, 친부모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보냈다는 것.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숙의 고뇌. 여보,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영숙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25년 전의 비밀을,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을요?
밤마다 영숙은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말지 말아야 할지, 만약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그냥 우연의 일치라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란 게 있잖아요. 재호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 절절한 그리움과 안타까움. 그건 결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순간,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수진과 재호의 사랑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둘은 벌써 결혼 이야기까지 하고 있었죠. 엄마, 재호랑 나 결혼하고 싶어. 수진의 말에 영숙은 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수진아, 너희는 너무 어리잖아. 아직 대학생인데 졸업하고 나서 할 거야. 재호도 졸업하면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재호를 부르다. 재호야, 시간 있으면 나와서 할머니와 이야기 좀 하자. 영숙이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요? 아, 어머님. 네, 시간 있어요. 그럼 한강 공원으로 나와줄래? 혼자서. 네, 알겠습니다. 재호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거든요. 한강 공원에서. 어머님, 왜 이런 곳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무슨 일이시라도. 재호야, 앉아라. 영숙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재호는 옆에 앉으며 긴장했습니다. 재호야,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너 언제 태어났니? 1994년 3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입양 전에 있었던 곳이 어디였는지 알고 있니? 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대답해줘. 제발. 영숙의 간절한 표정을 본 재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랑의 집이라는 보육원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호야,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어머님, 왜 우세요? 무슨, 재호야, 내가 내 엄마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영숙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25년 전에 21살 때 너를 낳고 어쩔 수 없이 보육원에 맡겼단다. 영숙은 흐느끼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민호와의 사랑, 홀로 견뎌낸 임신, 그리고 가슴 찢어지는 이별. 재호의 충격.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재호는 일어나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내 딸이야. 너희 친여동생이고. 세상에. 재호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친여동생이라니.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재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영숙은 재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일어나세요. 어머님. 재호도 눈물을 흘리며 영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님이 미안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가 너를 버렸어. 너를 지키지 못했어. 두 사람은 한강 벤치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 하지만 기쁨보다는 슬픔과 혼란이 더 컸습니다. 가장 어려운 선택. 혼란 속의 재호. 수진아, 미안해. 재호는 수진에게 차가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잖아.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수지는 울먹였습니다. 재호의 마음도 찢어지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말도 안 돼. 어제까지만 해도 결혼 이야기까지 했잖아. 재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너와 나는 남매라고. 수진의 절망. 엄마. 재호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해요. 수진은 집에 와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영숙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유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안 맞는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숙은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자신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수진아, 혹시 너희가 헤어져야 할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 무슨 말이에요? 엄마도 재호 편이세요? 그게 아니라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어떻게 이런 잔인한 진실을 말할 수 있겠어요? 가족회의.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태연이 영숙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엄마 너무 이상해요. 수진이도 울고 집 안 분위기가 이상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리고 준호야. 엄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있어. 비밀? 응. 사실 엄마는 너희를 낳기 전에 다른 아이를 낳은 적이 있어. 태영과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입양을 보냈는데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25년 전의 일부터 재호가 그 아이라는 것까지. 그럼 재호 형이 내 친형이라는 거예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힘들었겠구나. 혼자서 그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온 게. 여보, 괜찮아.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고. 태연의 따뜻한 말에 영숙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에게 진실을. 수진아, 앉아라. 영숙이 딸을 불렀습니다. 엄마, 재호 일로 뭔가 알고 있는 거죠? 수진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말하는 걸 끝까지 들어줄 수 있겠니? 네. 영숙은 딸에게도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재호 오빠가 내 친오빠라는 거예요? 그래. 수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이런 일도 있구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수진아, 괜찮아요, 엄마. 이상하게도 마음이 좀 편해져요. 재호 오빠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친근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영숙은 딸의 성숙한 반응에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건 슬프지만 오빠를 얻는 거잖아요. 평생 찾고 있던 오빠를. 새로운 시작. 재호의 마음. 며칠 후 재호가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들어와, 재호야. 영숙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며칠 동안 정신이 없어서. 괜찮아. 충분히 그럴 만해.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연, 준호, 그리고 수진까지. 수진아, 미안해.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처음에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오빠를 사랑했던 마음이 틀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사랑의 종류를 잘못 알았던 거죠. 재호는 수진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받아줘서. 아버지의 따뜻함. 재호야, 이리 와 앉아라. 태연이 재호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왜 죄송해?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오히려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해.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야. 너도 내 아들이야. 늦게 찾은 큰아들. 태연의 말에 재호는 울컥했습니다. 양아버지도 좋은 분이었지만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는 친아버지의 마음에 감격했습니다. 준호의 환영. 형. 아니, 재호 형. 준호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정말로 형이 생긴 거네요. 준호야. 고마워. 형은 프로그래밍 잘하시잖아요. 저도 컴퓨터 관련 일하고 싶었는데 많이 가르쳐 주세요. 준호의 순수한 마음에 재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양부모님께, 양아버지, 양어머니, 제가 친가족을 찾았어요. 재호는 양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양아버지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호야, 우리는 내가 행복하면 돼. 친가족을 만난 것도 좋은 일이고.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야. 너를 25년 동안 키운 게 우리 자랑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넌 우리 아들이고. 양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가끔은 우리도 보러 와야 해. 당연하죠.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키워주신 은인이세요. 두 가족의 만남. 한 달 후 두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호를 25년 동안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숙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재호가 워낙 좋은 아이라서 저희가 더 감사하죠. 양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재호 덕분에 저희도 부모가 될 수 있었어요. 저희야말로 재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두 어머니는 서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아이를 사랑한 마음을 알 수 있었거든요. 새로운 관계.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재호는 주말마다 친가족을 만났고 명절에는 양가족과 친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호를 진짜 오빠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빠, 이번에 새로 사귄 남자친구 어때요?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 수진이한테는 좀 모자라는 것 같아. 오빠도 참, 누구 편이에요? 남매의 정다운 모습에 영숙은 흐뭇했습니다. 준호의 성장. 준호는 재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형, 이 프로그램 좀 봐주세요. 오, 준호야, 많이 늘었네.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면 더 효율적일 거야. 와, 정말 대단해요. 형처럼 저도 빨리 실력을 늘리고 싶어요. 형제의 모습을 보며 태현도 뿌듯했습니다. 영수가 우리 아들들 보니까 어떠니? 정말 꿈만 같아요. 이런 날이 올 줄은. 치유와 성장. 영숙의 치유. 엄마,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예전에는 가끔 너무 슬픈 표정을 지으실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25년 동안 마음에 숨겨둔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호를 다시 만난 건 정말 기적이야. 엄마도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딸의 따뜻한 말에 영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호의 정체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럽지 않니? 영숙이 재호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지금은 어떠니? 지금은 확실해요. 저는 양부모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어머니의 아들이기도 해요. 두 가족 모두 제 가족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원망한 적은 없어요. 어머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거든요. 재호의 말에 영숙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민호와의 마주침. 어느 날 영숙은 백화점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영숙아? 돌아보니 민호였습니다. 머리가 반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민호, 오빠? 정말 영숙이구나. 이렇게 만나다니. 오빠도 이쪽에 사세요? 응, 작년에 한국에 돌아왔어. 영숙아, 미안해. 그때,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혹시 그때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니? 나 떠나기 전에.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희에게 아들이 있어요. 뭐? 25년 전에 낳은 오빠의 아들이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왜 말하지 않았어? 오빠의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랐어요. 영숙은 재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영숙아,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에요. 모든 게 하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재호는 더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저도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었고. 재호와 민호의 만남. 재호야, 네가 내 아들이구나. 민호는 재호를 보며 감격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 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괜찮아요. 저도 좋은 분들 밑에서 잘 자랐어요. 고마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민호와 재호의 만남도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재호에게는 이미 충분한 가족이 있었기에 민호와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완전한 가족. 1년 후. 오늘은 우리 재호의 생일이에요. 영숙이 밝게 말했습니다. 식탁에는 양가족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재호야, 소원 빌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재호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형, 무슨 소원 빌었어요? 준호가 궁금해했습니다.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 모두가 웃었습니다. 영숙의 깨달음. 여보, 정말 행복해. 영숙이 태연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가족이 이렇게 완성되다니. 25년 전에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아? 응. 재호가 더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도, 내가 당신을 만난 것도, 준호와 수진이를 낳은 것도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야. 수진의 새로운 사랑. 엄마,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수진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의대생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 오빠는 뭐라고 하니? 오빠가 엄청 까다롭게 굴어요. 진짜 친오빠 같아요. 영숙은 웃었습니다. 재호가 진짜 오빠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준호의 꿈. 엄마, 저 재호 형처럼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형한테 많이 배우렴. 네, 형이 정말 잘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중에 형이랑 같이 회사도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
형제가 함께 꿈을 꾸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양부모님의 행복. 재호가 친가족을 만나고 나서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양어머니가 양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뭔가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진 것 같아. 우리가 잘한 일이에요. 재호를 좋은 가정에 보내준 친어머니도, 재호를 다시 받아준 가족들도 모두가 행복한 결말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야. 에필로그 5년 후. 가족 사진. 자, 모두 모이세요. 가족 사진 찍어요. 사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재호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영숙과 태연, 준호와 수진, 그리고 양부모님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랑 신부님 가운데로 오세요. 재호는 아름다운 신부와 함께 가운데 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두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하객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런 가족도 있구나. 정말 화목해 보이네요. 사랑이 많은 가정인가 봐요. 영숙의 소감. 재호야, 정말 축하해. 영숙이 재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제 정체성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고마워. 이렇게 말해줘서. 새로운 시작.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졌네요. 새 며느리가 밝게 말했습니다. 환영해요. 이제 우리 딸이에요. 수진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준호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야겠네. 태연이 농담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일찍이에요. 준호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장면. 그날 밤 영숙은 혼자 발코니에 나와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보 왜 안 들어와? 태연이 나와서 영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 25년 전에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인생이 참 신기하지? 응. 그때 그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아. 우리 재호도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우리도 좋은 아이들을 키웠고 그리고 지금은 모두가 함께. 영숙은 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내 과거를 이해해주고 재호를 받아들여줘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두 사람은 별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호와 새 며느리 준호와 수진이 모두가 함께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되었네.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25년 전의 눈물이 오늘의 행복을 만들어낸 것처럼 말이죠. 사랑은 때로 이별을 통해, 상처는 때로 치유를 통해, 그리고 가족은 때로 헤어짐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영숙의 가족이 그랬듯이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잊혀진 사랑이 되찾은 가족으로 돌아온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끝.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감사의 말.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